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점유 종류의 자주 타주입니다.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소유사가 있느냐, 소유사가 있다면 자주, 없다면 타주죠. 그러면 소유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판례가 권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판단하면 틀립니다. 권원이라는 것은 임차인이다. 임차인은 권원이 타주겠죠. 전세권자다. 권원이 타주겠죠. 남의 땅을 빌려 쓴다. 공짜로 빌려 쓴다. 사용차주 타주겠죠. 근데 자주다. 그러면 그게 도둑놈이다. 권원에서 도둑놈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자주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주냐 타주냐 단독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자주 타주가 뒤쪽에 점유 취득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암기 비법으로 창모타상 이렇게 창모타상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창모타상 거기 암기 비법 있어요. 쓸 필요 없고 91페이지요. 91페이지. 자, 이 창모타상 그래서 차고에 의해서 매수인의 인접토지 점유입니다. 내가 100평을 샀는데 한 평 정도 차고로 점유했어. 내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창모타상. 그 다음에 근데 비교 보시면 요 밑에 판례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여기 창모타상하고 여기 악 분해주겠다. 경자 불러와 알아수. 그래서 알아수 이렇게 있어요. 요것만 두 개만 비교하고 그 판례를 요약시킨 거니까 자, 그 비교하면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상당 부분 초과했어. 초과했다면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밑줄이고 무효입니다.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의 점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것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의 점유면 타주입니다.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했어. 근데 아까 무효임을 알았어. 매수인이. 그럼 타주죠. 그래서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했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고 점유했다.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 밑줄이죠.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자주입니다. 자주. 왜 매수가 계약 자체가 우리가 타인의 건물 매매도 유효하죠. 타인의 건물 매매 유효하죠. 사서 주겠지. 그러니까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한 점유는 자주라는 거. 기출 나올 때 잘 틀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사를 표시했어. 이 소유사를 표시했습니다. 소유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자주입니다. 자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사 표시 밑줄이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장에 등록한 것으로는 소유사 표시가 아니다. 기출이죠. 상대방의 소유사 표시했어. 만약에 내가 자전거 빌려 탔어요.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친구야 자전거 필요 없지. 그럼 내한테 팔어. 그럼 내가 자주로 전환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등기를 했다. 내가 보존 등기했다. 이전 등기에 대장에 등록한 것은 소유사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모타상하고 판례 7번 체크하고 밑에는 참조로 보세요. 판례 7번 보면 소유사가 있는 자주 점유인과 소유사가 없는 타주 점유인과 여부는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입니다. 권원 밑줄이죠. 우리가 권원은 매수냐, 임대차냐, 절도냐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가 모든 사정을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이죠. 이걸 주관적 하면 틀려버립니다. 주관적 하면 틀린다.
그리고 밑에는 참조로 보시고요. 밑에는 그 참모타 사항만 딱 기억하고 그 판례 하나 기억하고 넘겨보세요. 13번 판례 보세요. 13번 판례.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많이 나왔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를 주장했어요. 법원에다가. 근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 그렇더라도 자, 나는 그래도 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송에서 매매했습니다 라고 증여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판사가 인정 안 해주더라도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겠죠? 타주로 전환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타주입니다. 그것도 거기 악분해 죽겠다 경자불러. 이거는 자 이거 무슨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암기 비법을 어떻게 했냐면 요 약골인 남자가 있고요. 이게 유도 선수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경자예요, 경자. 근데 맨날 붙어 다녀. 그죠? 근데 어느 날 혼자서 선술집에서 부장님한테 술 하나 마셨는데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터졌어. 열받겠죠? 경자가 있으면 안 맞았는데. 근데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얘들 친구가 일본 귀화인 일본인이 있어. 이 사람이 창모타야. 창모타. 그러니까 얘한테 전화가 안 되니까 이 남자가 이 일본인 귀환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창모타상. 그죠? 네? 그래서 악분해 죽겠어. 경자 불러와. 알았냐? 알았소. 이렇게 했대. 네? 네. 자, 보세요. 이제 타주입니다. 악이점이요. 악이부단점이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세요. 악이부단점이요. 악이부단점. 악이부단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을이란 극과 땅이에요. 국가 땅인데 국가가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조망을 쳐놨는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철조망을 걷어냈어.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마당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20년간을 점유를 했어요. 20년간 점유했어. 그러니까 이제 갑이 국가를 상대로 245조 1항에 점유취득쇼 20년간 소유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점유취득쇼가 있죠. 그럼 점유취득쇼는 자주자가 있어요. 소유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사가 있어요. 자주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20년간 점유했고 소유사 있고 평온 공연하니 등기 내놔라 라고 소송을 제가 점유취득쇼 주장한 거야. 그럼 점유취득쇼는 사실 자주냐 타주냐는 것은 이 소유사 즉 점유취득쇼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 소유사가 필요하니까 나는 소유사 있다 이거야. 그러나 네 판례는 야 국가 땅을 철조망을 걷어냈잖아. 그러면 무단으로 걷어냈죠? 무단으로 걷어냈죠? 그잖아? 그 다음에 네 걷어낼 때 이 땅이 국가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악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악이 부단점유는 자주가 깨지고 타주로 간다. 그러니까 갑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악이 부단점유는 뭐다?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 그러면 분묘 설치한 자의 점유는 타주겠죠? 나무 땅에 묘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지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땅이 타주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의 점유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가졌는데 해제해버린 소유권이 넘어와 버렸죠. 매수인은 타주죠. 그 다음에 경락 허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경락 허가 결정이 났다. 종전 소유자는 내 땅이 아니겠다. 내 집이 아니겠다 생각하죠. 그 다음에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한 사람이 점유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물을 지고 있어. 인도라는 건 내가 돈을 다 받고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인도물을 줍니다. 타주입니다. 무처분 권한 없는 자, 법률행위 무효임을 알면서 취득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라 그랬죠.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것을 안 매수인의 점유도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 등기만 지금 내 앞으로 했지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죠? 타주입니다. 됐나요? 예,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또 박스 보세요.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는 거죠.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려면 둘 중 하나예요. 소유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 밑줄이고 매매, 증여라고 써요.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려면 이렇게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려면 소유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을 주장해야 돼요. 매매를 했다, 매수를 했다, 증여받았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판례 20번 보세요. 그 모래시계 보면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이거예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상속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대차를 했어. 이 집을 임대차 했어. 그러면 임차인이야. 내가 임차인이야. 임차인이야. 이 임차인이 갑이야. 그러면 임차인이 죽어버리고 임차인의 아들이 상속받았어. 그러면 임차인의 아들도 타주죠? 상속받았으니 자주자 할 수 없잖아. 에? 세입자가 죽어서 아들이 그 집에 산다면 아들도 타주지. 상속했으니까 내 거다 이거 아니지.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199조가 나옵니다. 199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한다. 자기 점유만 주장한다는 것은 분리입니다. 점유 분리. 그리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아울러 준다는 병합입니다. 근데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만 승계합니다. 하자. 효과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하자에 동그라미 치고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 하자는 뭐냐면 하자는 우리가 하자가 없는 점유와 하자가 있는 점유가 다른데 우리가 평온 점유다, 공연 점유다, 선의 점유다, 부가실 점유다. 이게 하자가 없어요. 근데 하자 있는 점유는 폭력, 강폭. 그러니까 하자 있는 점유. 공연의 반대는 은비. 선의 점유는 악의. 무가실 점유는 과실 있는 점유. 이렇게. 그래서 하자만 승계하는 거예요. 효과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를 방치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년간 점유했어. 20년간 점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유하니까 취득시효를 했어. 등기 청구하죠. 근데 문제는 점유를 승계해 줬어. 5년만 점유 승계해서 병 5년 점유했어. 근데 이 사람은 20년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점유가. 그러니까 앞 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요. 25년으로 20년이 넘었죠. 근데 이 주장할 때 하자만 승계하잖아요. 효과는 뭡니까?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게 효과거든. 효과는 승계하지 않아. 하자만 승계하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은 병이라는 사람은 직접은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을이 청구할 수 있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자 점유 태양입니다. 이 태양은 태양은 모습입니다. 모습. 190조 잘 나오죠?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저명을 추정되죠? 28인데 여기까지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한 때는 소제기된 때 밑줄입니다. 이 소제기된 때를
패소한 때로 이렇게 바꿔주기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소 제기된 때 악이 점유자라 봅니다. 198조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계속 추정이 되죠. 계속 추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년간을 내가 점유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을이 20년간을 20년 전에도 점유했고 그 다음날 점유했고 막 입증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20년 전에 점유했고 현재도 내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이 추정되죠. 그러니까 계속 추정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도 점유했고 현재 점유했다면 계속 추정되는데 점유자가 같은 사람이죠. 근데 현재는 을이지만 과거에는 갑이었어. 그러면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이 추정되느냐. 단 점유 승계가 적법하다면 점유자가 다른 경우 계속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 20번 판례죠.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한 때 밑줄이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승계가 입증된다면 계속이 추정됩니다.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입니다. 점유물. 물은 밑줄 치고요. 물과 동산에 하나입니다. 동산. 점유물에 여기 물에 동그라미 치고요.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는 등기 추정력 배웠죠. 그러니까 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됩니다. 점유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밑에 판례 26번에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 추정력이 부여되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왕별표 하시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매번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갑이라는 이런 예가 있었죠. 갑이 있고 갑이 과수원 이렇게 사놨는데 관리인한테 맡겨놨죠. 관리인한테 맡겨놨어요. 관리인이 맡겨놨는데 이게 이 사람이 과수원을 관리를 맡겨놓고 와보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위주해서 매매로 위주해서 병한테 팔아먹었죠. 예? 근데 현재 이제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근데 원소유자 그 사실을 알고 소유권 말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갑이 승소했어. 그러면 현재 점유자고 점유자는 돌려줘야 되죠. 회복자죠. 점유자와 회복자고 관계. 이게 지금 매매가 무효단 말이에요. 위주에서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첫째, 이 집에 집이 하나 있고 창고가 있고 사과나무가 300수가 있어. 근데 농사 졌는데 요 사과나무 사과, 천연과실이라고 그러죠. 사과나무 사과, 천연과실. 농사 지어서 200상자를 수확했어요. 그 다음에 요 집에 월세를 받았어. 방안을 나왔어. 월세를 받았어. 10만 원씩 해서 1년간 120만 원. 이걸 법정과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도 사용했어. 사용 수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사지타가 이 창고를 불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 지붕을 낡아서 고쳤어. 이걸 100만 원 들어갔어. 이때는 통상필업이라고 그래요. 통상필업. 비용을 지출했어. 아니면 태풍이 왔어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지붕이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럴 때 특별필업이라고 합니다. 특별필업이. 이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고쳤어.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고쳤어. 유익비라고 그러죠? 유익비. 300이 들어갔어. 자,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 점유자가 반환하면서
자, 지금까지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수익을 반환해야 되느냐 했던 거. 창고가 물어줘야 되느냐? 그 대신에 필요비 들어간 거 있잖아. 요거 청구할 수 있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201조, 202조, 20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게 201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이익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선의 점유자예요. 이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선의 점유자 문제죠. 선의 점유자.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합니다.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는데 없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유권이다. 이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내가 지상권이 있는데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다. 전세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다. 임차권이 있는데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사람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들은 그 집에 나무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 본권에 해당되지 않는 게 유치권자라든가 질권자는 이게 본권이 아닙니다. 질권자들은. 따서 먹을 수가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유권이 사실은 없죠. 소유권이 없죠. 무효니까.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오실한 만한 정당한 근거도 있어. 샀으니까. 이 사람은 선의점유자예요. 선의점유자니까 과실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 과실에는 천연과실, 즉 사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환할 필요 없죠. 201조에서 반환할 필요 없어요. 에? 법정과실, 월세 120만 원 반환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 이익도 과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깔끔하게 해결했죠. 201조. 201조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했거나 과실은 실수입니다. 실수. 이건 이과실이죠. 이과실. 실수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 보상하죠. 그럼 실수가 없다면 대가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폭력 은비의 점유자도 같습니다. 악의 점유자하고. 자, 거기에 모래시계 보세요. 악의 점유자가 잘못 없이 실수 없이죠. 실수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한 데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면 틀리죠. 그 다음에 거기 건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도 과실로 취득하죠. 아까 물건의 사용 수익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사실은요. 이게 무효가 된다면 원래 우리 있잖아요. 무효가 된다면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해요. 무효 효과는 부당이득이죠. 근데 201조, 203조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가 지금 판례 29번입니다. 토지를 사용함으로 얻은 이득은 토지인 과실과 동일한 것이므로 201조 1항에서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래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조가 있습니다. 202조는 요 창고값 물어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고값 물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이면서 자주 점유라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근데 악이면서 자주거나 선이면서 타주거나 요거 세 개죠.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나면 현존이익, 나머지 세 개하고는 전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전손해배상.
이게 202조이거든. 참고를 불렀을 때. 그럴 때 참고를 불렀을 때 그렇다면 요 경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자, 병이란 사람 아까 선의 점유자는 맞죠? 그죠? 그러나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했겠죠? 매매가 무효를 모르고 점유했으니까 자주죠? 자주니까 현존이익, 즉 불탄 채로 그래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현존이익이 없으니까. 요게 해결했죠? 그죠? 202조입니다. 202조. 그 밑에 조문을 보세요.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로 매실로 훼손됐어요. 즉 창고가 불냈죠? 악의 점유자 밑줄입니다. 악의 점유자 밑줄이고 자타불문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자주 밑에 타주 밑에 이렇게 쓰세요. 자주 타주 불문하고 악의 점유자는 전손해배상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 불문합니다. 전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선의 점유자 밑줄이고 자주라고 쓰세요. 선의 점유자면서 밑에 자주라고 쓰세요. 선이면서 자주라면은 현존이익 배상해야 되는데 소유사가 없다. 타주죠. 소유사 없는 타주 점유자는 타주죠. 선이라면은 전손해배상이죠.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이제 이건 비용 203조가 남았습니다. 203조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203조는 여기 이제 비용 남았잖아요.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낡아서 이게 100만 원 들어가고 특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심할 거는 필요비, 유익비는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아요.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선의자든 악의자든 자주든 타주든 다 구분하지 않고 다 청구할 수 있어. 비용 들어간 거는. 여기는 선악을 구분했죠. 선악을 구분했죠. 근데 비용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판례는 아닙니다. 판례는 아닌데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과실을 취득했어.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어. 그러나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요 규정에 의한다면 자, 네가 과실 먹었죠? 과실 먹었으니까 통상 필요비 100만 원 청구할 수 없죠? 그러나 특별 필요비 100만 원 청구할 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선악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액의 증가입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서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필요비는 이게 아니죠. 필요비의 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서 회복자의 청구에 따라서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이게 작년 기출이요. 유익비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회복자 선택하는 겁니다. 작년 기출이고.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는 이게 더 유익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아까 유익비가 이거 300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유익비가 너무 많아. 얘들 3,000이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아이고 말미 좀 주세요. 그래서 유익비 경우는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을 말미 좀 주세요라고 허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유예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유예해주면 유예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시험에 또 필요비는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도 기출이죠. 이건 재작년이고, 이건 작년이고, 203조고. 이것도 요 203조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를 안 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법원에 상당 기간 허여해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유치권 소멸합니다. 자, 203조 아주 중요하죠. 203조 보니까 점유자가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합니다. 점유물 반환할 때 동그랍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자, 금액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기출이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점유자 해석에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계량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한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한해서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아닙니다.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전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필요비하면 틀립니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상당히 허용할 수 있죠. 그래서 모래시계 보면 자,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는 선악을 불문합니다. 기계장치 사용 수익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도 필요비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판례 34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봅시다. 이거는 이 203조는 이 계약관계가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지가 있어. 이 토지가 있는데 너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거기다가 마사토를 깔아서 1,000만 원의 유익비를 투입했어요. 근데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토지가 팔렸어. 토지가. 신소유자가 나가시오.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어. 왜? 등기가 안 했기 때문에. 나가줘야 되죠. 그럼 현재는 점유자고 신소유자가 회복자겠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얘 나 점유자 너 회복자니 203조 있잖아. 내 유익비 1,000만 원 들어갔어. 1,000만 원 줘? 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점유자 회복자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203조는 법에서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만 적용되고 계약관계가 임대차가 살아있잖아. 이게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아니죠. 무효 취소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러면 계약관계로 가서 626조로 가서 임대인한테 청구해. 걔가 안 주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3조는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고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관계로 가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거기 34번 판례가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당시에 계약관계 등 밑줄이죠. 적법한 권한을 가졌어요. 그럼 무효 취소가 아니죠. 무효 취소가 아니죠.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상대방에 대해서 203조 2항에 근거해서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35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소유권 말소해라고 말소 청구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말소 못해라고 소송을 다투다가 이 사람이 패소했어요. 패소하면 네 패소했으니까 야 내 물건 반환해. 반환 청구할 때 근데 있지 비용 내놔. 비용은 반환 청구할 때 비용 청구하는 거죠. 아까 반환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 이해가죠? 따라서 거기에 점유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말소해 그것만으로 유익비 내놔라고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시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204조는 앞에 물권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절도, 강도, 사기, 분실이 침탈이 아닙니다. 반환한 때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전항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앞에다가 선이라고 쓰세요. 모르는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나 승계인이 알았다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전항의 청구권은 1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은 출소기간이죠.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보니까 갑이
점유한을 물고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어요. 병은 특별승계인이죠. 갑은 병에게 점유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36번 판례 사기 의사표시에 건물을 명부해 주었어요. 침탈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회수 즉 반환 청구권을 회수 즉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205조는 넘어가도 되고 206조 1항 체크해 보세요. 206조 1항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다면 또는을 찾아라 그랬죠. 예방 또는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담보 청구할 수 장려 기출이죠. 오른쪽에 거기에 208조 보세요. 작년 기출이 하나 나오는데 208조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점유권의 기한소와 본권의 기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이 시계의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죠. 도둑 맞았어. 그럼 침탈이죠. 그러니까 나는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하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소유권은 내 물건 점유한 자인데 그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 항이 작년 기출인데 그건 점유권에서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가 끝났어. 근데 임차인이 집을 반환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이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아들 A하고 같이 가서 물건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건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도 권리죠. 점유권에 의해서 야, 내 물건 반환해. 그리고 방해배제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지가 자력구쟁을 하는 거야, 임대인이. 이거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아니 내 집인데 임대차 끝났는데 내 소유권인데 안 나가서 내가 허지부졌습니다라고 소유권의 이유로 주장해본들 소유권으로 재판 못한다. 그래서 거기 2항에 점유권의 소송은 본권 소유권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보니까 모래시계 점유권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재판할 수 있다면 틀리죠? X라고 쓰세요. X.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점유권 끝났어요. 점유권 끝났으니까 문제 풀이 하나 봅시다. 자, 5번 보세요. 5번, 6번입니다. 5번, 6번이 작년 기출입니다. 5번, 6번이.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 틀린 걸 고르시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조문 맞죠? 201조? 맞죠?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맞죠? 조문이죠. 점유자가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한해서 맞아요? 아까 유익비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라 그랬죠? 조문 안 읽으면 그대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할 때 반드시 합격하려면 민법은 조문. 제 조문에 몇 회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기출. 요 세 가지가 세트로 되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끝나고 세경 끝나고 기출 문제 또 하잖아. 조문, 판례, 기출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민법은 이해를 해놓고 이해했다 놔버리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다른 과목과 달라. 다른 과목은 암기 과목이니까 그냥 쉽게 해서 요약집에서 그냥 기출하고 그냥 단기간에 해서 초보 볼 수 있는데 민법은 내가 이해했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고 답이면 몰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해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요? 한 번이죠. 이건 조문이죠. 저문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뭘 찾죠? 또는. 그죠? 또는 찾죠? 예방 또는입니다. 손해배상 담보. 점유비 책임 있는 사로 멸실해 있어요. 소유사 없어. 타주죠? 타주면서 선이라면 전손해배상이죠. 그죠? 다 조문이네요. 작년 시험에. 6번도 보세요. 점유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점유권에 대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면 틀리죠. 이것도 조문이죠. 점유자는 소유사로 평온공인하게 선이 평온공인하게 점유를 추정하죠. 이것도 조문이죠. 197조.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인 때는 점유는 계속 추정하죠. 이것도 조문이죠. 점유자가 점유를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200조 조문이죠.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조문이죠. 점유권은 조문이 많아서요. 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조문을 잘 보고 거기에 따른 판례를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